새벽 우물의 노랫소리는 멈췄습니다. 옥년 아씨는 스스로를 용서했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때로 고통을 낳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산길을 넘어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주막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술상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주막이 하나 더 있었는데 1년 전에 문을 닫았죠. 김도연이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주인 최서방이 갑자기 주막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라고들 하더군요. 귀신이요?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서방이 말도 없이 떠났으니까요. 김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주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반나절 거리입니다. 산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보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으며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때때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나절을 걸어 산자락에 이르자 낡은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기와는 깨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처마에 걸려 있었고 나뭇잎이 마루에 쌓여 있었습니다. 윤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도연은 객실 쪽으로 갔습니다. 방은 3개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쪽 방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이 한쪽에 치워져 있었고 찻잔이 방 안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은 방 한가운데서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밀어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주위를 살피다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은 작았으나 사람이 몸을 구부리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도연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창문 밖은 좁은 골목이었고 골목 끝에는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이 창문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불은 깨끗하게 개져 있었고 사람이 누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상 위에는 찻잔이 있었던 듯한 원형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바닥을 천천히 살피며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 방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먼지 사이로 작은 것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엽전입니다. 녹슨 엽전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엽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면은 평범한 엽전과 같았으나 뒷면을 보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뒷면에는 송곳으로 긁어쓴 듯한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배신자. 윤설이 다가와 엽전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김도연이 엽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계속 방 안을 살폈습니다. 문 근처로 가서 바닥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먼지 속에 뭔가 다른 흔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이 손가락으로 먼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자 바닥 틈새에 어두운 갈색 얼룩이 드러났습니다. 윤설, 물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윤설이 밖으로 나가 우물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김도연이 천에 물을 적셔 바닥 틈새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얼룩이 더 선명해졌고 김도연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혈흔입니다. 윤설이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김도연이 더 넓은 범위를 살폈습니다. 바닥 곳곳에 희미한 얼룩이 있었고 닦아낸 흔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틈새 스며든 것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지요. 김도연이 일어서며 방 전체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두 번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창문으로 도망쳤고, 두 번째는 김도연이 혈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주막을 나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을 지키던 군졸이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도연이라 합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관아의 부탁으로 몇 차례 사실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졸은 김도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전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서기께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서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쪽 산자락에 있는 주막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1년 전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 그 전후로 이 관아에 신고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주막 주인 최서방이 밀수범을 신고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1년 전 그날 박찬봉의 조카가 주막에 나타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벽에 군졸들을 보냈으나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찬봉은 누구입니까? 서기가 다른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3년 전 이 근처에서 은괴밀수로 체포된 자입니다. 신문 중 사망했죠. 그 기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서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부가 놓인 쪽을 한번, 김도연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록은 아무에게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판관 나리께서 사실 확인에 한해 허락하셨습니다. 서기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3년 전 박찬봉이 은괴 밀수로 체포되었고 신문 중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압수된 은괴는 몇 개였습니까? 서기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30개입니다. 모두 관아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몇 개였습니까? 박찬봉이 밀수한 것은 50개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20개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박찬봉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동료였던 최서방이 먼저 신고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던 자였지요. 최서방도 밀수에 관여했습니까? 그렇다고 추정은 되었으나 증거가 없었고 먼저 신고했기에 고발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박찬봉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조카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찬봉이 어릴 때부터 키웠다고 하더군요. 그 조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박찬봉이 죽은 후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아를 나오며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서방을 만나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라한 집이 보였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마당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리며 한 사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으며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연이라 합니다. 1년 전 주막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최서방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집안은 좁았고 살림은 초라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방바닥은 낡았습니다. 최서방이 자리를 권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주막에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어떤 손님이었습니까?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삿갓을 쓴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방을 달라고 했고 저는 안쪽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그날 밤 손님이 삿갓을 벗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박찬봉과 똑같았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찬봉의 조카였겠지요. 예,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조카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최서방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많이 달라고만.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최서방의 몸이 굳었습니다. 김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아 기록을 봤습니다. 3년 전 박찬봉이 은괴 50개를 밀수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는 30개만 압수되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머지 20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최서방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찬봉을 신고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먼저 신고하여 위기를 면했지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단호했습니다. 조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삼촌의 은괴를 내놓으라고. 박찬봉이 죽기 전에 보낸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서방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관아에 거짓 신고하셨지요. 박찬봉의 조카가 밀수범이라고.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두려웠습니다. 조카는 은괴를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로 가서 박찬봉의 조카가 주막에 있다고 제가 먼저 신고했습니다. 남은 은괴를 가진 밀수범이라고.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는 잡히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괴가 탐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걸 눈치채고 관아가 아니라 은괴부터 찾으려고 아침에 군졸들이 왔을 때 조카는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갔죠. 김도연이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남기고 말입니다. 최서방이 엽전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도연이 엽전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배신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박찬봉 조카가 도망갔고 엽전을 남겼습니다. 최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막을 버리고.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단호했습니다. 조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김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후 당신은 박찬봉 조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최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방 바닥에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닦아낸 흔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 틈새에 스며든 것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그 방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회유하려 했을 뿐입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죽었습니까? 최서방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조카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왜 다시 주막으로 왔습니까? 최서방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괴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최서방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은괴는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박찬봉을 배신할 때 저는 은괴를 빼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관아에는 30개만 넘기고 20개는 제가 가졌습니다. 김도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노름빚을.
하지만 노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은괴가 있으니 괜찮다고, 언젠가는 따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서방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잃었습니다. 1개, 2개, 3년 동안 20개를 모두 노름으로 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박찬봉 조카가 왔을 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아의 밀수범이라 거짓 신고했습니까? 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관아에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찬봉을 배신했고 은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최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카는 도망쳤지만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밝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찾아냈습니까?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근처에 숨어있는 조카를 찾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은괴를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막으로 데려와서 은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카는 화를 냈습니다. 은괴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실수였습니다. 최서방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제가 박찬봉을 배신한 것도 은괴를 훔친 것도 모두 밝히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자로, 도둑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나갔습니다. 조카가 소리를 질렀고 말다툼을 하다 그만 손에 잡히는 걸 휘둘렀습니다. 방에 있던 작은 상이었습니다. 조카의 머리를 쳤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고 숨이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시체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한참 후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뒷산 오래된 소나무 밑입니다. 김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안내하십시오. 세 사람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파랐고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굵은 소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보였고 뿌리 주변에는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소나무 뿌리 옆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입니다. 김도연이 관아에 사람을 보내 군졸들을 불렀습니다. 군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체가 나왔습니다. 시체가 나왔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으나 옷과 책으로 보아 젊은 남자였습니다. 김도연이 최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카입니까?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탐욕은 배신을 낳고 배신은 살인을 낳았습니다. 군졸들이 최서방을 결박했습니다. 최서방이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노름만 하지 않았어도, 은괴만 탐내지 않았어도, 박찬봉을 배신하지 않았어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최서방은 관아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횡령, 거짓 신고, 그리고 살인이었습니다. 차명이 선고되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이 만든 비극입니다. 최서방은 노름 때문에 빚이 많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김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계를 독차지했지만 그것마저 노름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숨기려다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탐욕이 또 다른 죄를 낳았군요. 예, 노름은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김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훔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최서방은 은계 20개를 얻었으나 그것을 모두 잃었고 친구도 양심도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찬봉의 조카도 안타깝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 역시 범죄 수익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죽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낳고 결국 죽음을 불렀습니다. 세상에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름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혹은 배신으로.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은 결국 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며칠을 걸어가던 중 깊은 산골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한 사람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래전 떠났던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무리 한쪽에 한 젊은이가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환영이 아닌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